지난 7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강원도 인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0대 여성 등산객이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범인이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그 인근 마을에 사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어제 이 남성에 대해서 구형을 했는데 사형을 구형했고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끝내 살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저희가 두 분과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어떤 일인지 정리해 주세요, 이용구 변호사님.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제에서 등산, 약초를 캐러 갔던 이제 피해 여성이 네. 이제 몸이 좀 좋지 않다고 해서 입산 직후에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차에서 쉬고 있다가 이제 살해를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십 군데의 흉기에 찔려서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이제 살해가 되어서 네. 이제 당일에 이제 난리가 나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서 이제 범인을 잡아봤더니 네. 그 인근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이었고 일반적인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뭔가 살인의 동기가 있다거나 네. 뭐 원한 관계나 뭐 치정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이런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50대 피해 여성과 20대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서 예. 도대체 살해 동기가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묻지마 살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금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살해 동기라는 것이요, 박 교수님, 네. 밝혀지지 않았다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뭐 범죄 심리 분석관이죠.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예.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 확실한 그런 범행 동기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여하튼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예. 자기의 좀 왜곡된 그런 어떤 살인 욕구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해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실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밝히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많은 조사가 이제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여하튼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좀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고 예. 좀 비정한 성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보면서도 예. 34차례 걸쳐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잔인한 그런 어떤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 실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범행 동기가 뭔지 이걸 갖다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서 조사를 벌였는데 뭔가 이런 동기가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도 뭔가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이제 특이하고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평소에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고 하면서 뭐 마을 사람들 이야기는 평소에 칼을 자기의 차 안에 가지고 있었고 예. 뭐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글로 이제 볼 때 상당히 그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생명 이런 걸 그렇게 이제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하고 예. 그 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예, 예. 어떤 자기의 뭐 처지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이런 것들을 제3자를 통해서 이제 풀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심리가 결국 한꺼번에 이제 폭발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곽 교수께서 추정을 해주셨는데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던 적도 없고 뭐 게임 중독도 아니라는 얘기가 또 들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뭐 여러 정황으로 밀어봤을 때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뿐인데요. 인근 주민의 증언이 저희가 있어서 그 마을 주민의 증언을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경찰서에서 사람을 한번 어떻게 죽나 죽이고 싶었다. 어떻게 죽나 죽이고 싶었다. 서로 두 방울 찍었대. 야, 이거 걔가 칼을 차에다 싣고 다녔대. 그 자기가 죽였다는 의식도 없이 와서 테리 보고 있었던 거야. 네, 사람을 한번 어떻게 죽나 죽이고 싶었다. 뭐 차에 흉기를 싣고 다녔다. 살해 후에 자기가 죽였다는 의식도 없이 TV를 보고 있었다. 이건 이제 뭐 마을 주민의 증언입니다. 증언을 저희가 담아온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증언만 봐더라도 이게
실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 건가? 뭐 이런 의문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이제 부족하고 예. 자기 행동을 그냥 단순한 재미나 호기심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빼앗는 그런 극단적인 그 행동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그런 범행을 한 후에 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나 그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 없이 그냥 예. 단순히 이제 일상적인 것처럼 이제 TV를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으로 이제 보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예. 일반적으로는 비정상인데 정신 감정은 정상이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눈 바에 따르자면 이것만 그냥 전제를 하자면 정신 감정하는 방법이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봅니까? 일단 뭐 정신 감정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들이 했을 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 사람 같은 경우 뭐 자기가 나서 가지고 뭐 어떤 뭐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예. 오히려 그런 어떤 예. 정신적인 문제로 자기의 어떤 뭐 죄를 갖다가 좀 감하거나 면책을 하거나 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오히려 이 사람의 그 범죄에 대한 핑계가 되지는 않았으면 예.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철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들이 너무 많이 있고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뭐 정신 감정이 또 정상으로 나왔고 범행 동기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답답한 분들은 아마 유가족 분들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어져 왔을 텐데요. 참 안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 이 피해자분이 평소 가족들을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셨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지금 피해 유가족이 너무나도 이제 속상하고 뭐 할 말이 없겠죠. 지금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결심 공판에서 할 말 없다라고 해버리고 예. 이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속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피해 여성이 실제로 이날 등산 가서도 약초 캐고 이러려고 그 등산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약초를 캐서 그걸로 술을 담궈서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주위를 살뜰히 챙기는 그런 이제 피해자가 이렇게 뭐 묻지마 범죄에 희생돼서 지금 생명을 잃었고 그 가해자는 반성의 한마디조차도 없고 예.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사형 구형한 배경은 뭡니까? 뭐 이게 너무나도 잔혹한 범죄였고 그 검찰이 봤을 때는 이게 참작을 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네. 예를 들어서 살인죄라고 해서 전부 사형하고 무기징역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사형죄도 5가지 그 유형이 있거든요. 예. 그 유형이 이제 동기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참작할 동기가 있는 살인이 있고 예. 그다음에 보통 동기 살인이 있고 예.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는 살인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중대범죄 결합 살인이 있고 예. 그런 것인데 이러한 그 살인의 그 유형 중에서 양형 유형 중에서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유형인지를 알려면 예. 결국은 동기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구형을 좀 감해 줄 것이고 네. 그리고 뭐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구형을 이제 강하게 하는 것인데 예.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도무지 참작할 만한 그런 동기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런 비난 동기 살인으로 봐서 예. 이 경우는 그래 양형 구간이 15년에서 20년 기본.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가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예를 네. 들어서 계획된 범죄이거나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중을 하게 되면은 이제 25년이나 무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보이는 것이고 예. 검찰에서 결국 사형을 구형한 것은 이러한 비난 동기 살인으로 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계획한 범죄이고 잔혹하고 그다음에 반성도 없다. 예.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된다. 예.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잔혹하다, 그리고 계획성이 있었다, 재범이 우려된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배경으로 사형을 구형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거 이제 묻지마 범죄로 묻지마 살인으로 분류한다면 그 서울 효창동에서 지난 1월에 똑같이 뭐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묻지마 살인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묶는다면
그때 당시에는 무기징역을 검찰이 구형했었고 지금 이 케이스의 경우에 사형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효창동 묻지마 살인범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재판 기록을 보면 그 살해에 이르게 된 어떤 그런 경위에 있어서 예. 뭔가 참작할 만한 것들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추측이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뭐 그 범인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 정신질환을 앓았다든지 뭐 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아주 궁핍성 때문에 어떤 그런 사회에 대한 예. 그런 어떤 불만이 이렇게 표출이 된 어떤 그런 그게 살인죄를 우리가 정당화할 사유는 안 되지만 처벌에 있어서 고려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형까지 이제 구형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지금 이 등산객을 살인한 이 사람에 비해서는 그나마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예. 그렇게 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대균 교수님, 네. 그 앞서서 이용 변호사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 근데 할 말은 없다라고 짧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그런 대목에서 뭐 진심으로 뉘우치겠다라든지 어떤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나중에 이제 어떤 형을 선고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반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어떤 형량 선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사과와 이제 반성이 전혀 없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는 게 이제 전혀 없다. 거기다가 사실 이제 자기가 이런저런 변명을 해봤자 합리적이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이제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말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자기가 이제 동정을 받기를 포기한다. 이 뭐 형량 선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감형을 위한 그런 어떤 사유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거고. 예. 그리고 결국 이거는 뭐 정상 참작을 할 여지가 별로 없는 예. 그런 어떤 잔인한 범죄로 보고 더더군다나 상당히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특정한 대상은 아니지만 예. 누군가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그런 어떤 장기적 계획과 그리고 이제 범행 수법 자체가 수십 차례에 걸쳐가지고 32차례에 걸쳐가지고 칼을 갖다가 이렇게 찔렀다는 거는 그때는 이미 피해자는 어떻게 도망을 가거나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제 찔른 이런 어떤 행동들이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도저히 이 형을 감할 그런 어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걸로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도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피해자 가족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18일에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치료 감호를 요청했다. 치료 감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그런 심신 장애로 인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네네네.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으면 예. 이러한 사람은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예, 예.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예. 이제 처벌 대신에 치료 감호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가둬놓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예, 국가가. 그런 것이고 지금 이 사건에서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심신장애 주장을 하면서 네. 어떤 정신적인 그런 장애 때문에 이 사건 범죄를 이제 저지른 것이다라고 변론을 하면서 예. 그러면 논리적으로 피고인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재판에서 뭐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신 감정이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치료 감호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신감정 결과 어떤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 상태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예. 치료 감호 처분이 이제 내려질 수 있겠는데 예. 이 경우는 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심신 장애가 인정이 지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신감정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치료가 아니라 처벌의 문제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러면은 과연 인명을 앗아간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더 드는 의문이 꼭 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정신감정에서 비정상이 나와서 실제 치료 감호를 청구하고 그게 받아지면
나중에 형을 선고할 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 고로 선고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형량에도 반영이 됩니까? 그게?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래요. 정신 장애, 심신 장애 상태는 그 형법상 이제 그런 감경할 수 있는 예. 예를 들어서 아예 심신 상실 상태에 있으면 형을 면제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심신 상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그 의식 이제 정신이 약간 혼란한 그런 심신 장애라고 하는데 예. 그런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감경을 해줄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경우는 형을 좀 다소 감경시켜주고 그만큼 치료 감호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고 공판이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 사건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주시할 텐데요. 근데 사실 검찰이 구형을 하면 이제 선고의 경우에는 그 구형량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때문에 뭐 우리나라 경우에는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뭐 적어 보입니다. 앞으로의 선고 공판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물론 뭐 그런 점도 이제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여전히 사형에 대한 선고를 한 사례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는다 이거지. 예. 선고에 의해서 판결에서는 이제 사형이 아주 잔인하고 이제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는 해왔기 때문에 예. 이 경우도 그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호영 변호사께서도 마찬가지로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보통 이제 그 선고형이 검사의 구형량보다 절반에 못 미치면은 보통 검사들이 다 항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형을 구형을 했고 예전에 그 효창동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구형에서 징역 20년형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나요? 네. 그런 것을 조금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요 정도에서 아마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듣고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